그다음에 문영배의 타락, 그다음에 이재명 사건에 보면 이제 지금 이재명 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쟁점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호 장로님하고 이제 정리를 할 게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다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저도 그랬지만 이게 관할 위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걸 서부지법이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요. 그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결론에 이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오늘 우리 장로님과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게 형사소송법 규정인데 영장에 의한 체포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예, 제 200조의 이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요까지. 그 영장에 의한 체포란 말이죠. 예. 영장에 의한 구금이 아니라 체포인데 체포영장. 예, 체포영장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래서 지난번에 공수처에서는 뭐라 했냐면 세 번이나 세 번, 예. 소환을 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그 돈봉투 사건은 7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에서는 3번 만에 저짓을 했는데 자 우려가 있을 때는요. 그다음에 검사는 붙어요. 검사는 네.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만일에 이 사건의 주체가 됐을 때는 예. 법원에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고 네. 라고 됐잖아요. 예. 그건 뭐 참고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 피의자 체포가 두 가지인데 검사는 검사하고, 직접 하고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것이죠.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신청하죠. 그다음에 검사가 청구하고. 네. 그럼 그다음에 거기는 없네. 그 뭐 수사 검사? 공수처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형사소송법 내용을 보면 검사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 할 수가 없고 검사에 청구해서 검사에게 신청해가지고 그 검사가 청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직접 체포영장 청구를 못하니까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힘을 빌려서 검사가 영장 청구해라. 발부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기본 구조입니다. 네. 검사는 직접 할 수 있고 경찰은 검찰의 손을 빌려서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구조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기본입니다. 예. 따라 여기서 결론은 뭐냐? 경찰은 체포영장이건 압수수색이건 구속영장이건 간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여 영장 발부를 받아 집행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방금 그 설명돼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속영장은 안 나왔지만 체포영장이건 압수수색이건 구속 똑같습니다. 구속영장이건 다. 예. 공수처는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셋째 줄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요 세 부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공수처 검사는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수처는 다음 장 보기 전에
장관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판검사 경찰 공무원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수사만 할 수 있지 기소는 못 합니다. 기소를 못 하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그 중앙지법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라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검사 경무관은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없다.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사법경찰관하고 비슷하네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장로는 머리가 좋다는 게 바로 그런 왜 뜻이야. 그래? 나머지 이 수사와 기소권 있는 경우는 이건 열외인데 네. 이 나머지 거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 법적 지위가 공수처가 경찰과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법경찰하고 똑같네요. 똑같잖아요. 지위가. 지금요 이게요. 예. 왜냐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체포건, 압수수색이건 구속영장이건 간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네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법에게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이 나오면 그대로 그걸 집행한단 가지고 말이죠. 집행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경찰과 동의자서에 썼죠. 동일하네요. 예. 왜냐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이제 두 개의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안건이 사건이 그러니까 있고 판사와 검사 검사와 그다음에 그 고위직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 에 대해서는 다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있고 그 기소할 수 있으니까 영장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나머지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독자적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다로 받은 것이죠. 그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 취지네요. 똑같죠. 그대로. 그렇죠. 200조 2항하고 예. 따라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도 청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보면 관할 위반에만 주목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원칙이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에 했느냐? 관할권 위반이다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따져보니까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아예 거예요. 할 수 없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이지.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 뭐 이렇게 두 개 같이 있을 경우는 청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예. 아니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을 때는 네. 그러면 당연히 중앙지검에다가 검사한테 요청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 경찰하고 똑같은 구조가 똑같은 돼 있는 거예요. 법적 지위네요. 그러니까 요게 형사소송법도 그렇지만 요것을 이 반증할 수 있는 조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공수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뭔가면 이 수사권은 있고 기소권이 없는 경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싹 다 불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공수처 저 새끼들 전부 다 잡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수사도 불법,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뜻이죠. 수사권도 그죠?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수사도 불법,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 구속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불법이에요. 정리가 됐죠? 네, 장님, 그죠? 대통령이 그래서 불법 이야기했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 불법에는 아마 그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관할 위반을 주로 얘기를 그래 했거든요. 전부 그것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오늘 이거는 지금 안 돼. 우리 그 김학성 그 교수님이 처음 밝혀낸 예, 거예요. 예, 예. 처음 밝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만 알 수 있어요. 이건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 26조거든요. 1항 좀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예. 예, 수사처 검사란 지금 그 공수처 검사를 네. 말합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타난 게 수사처 검사는요, 수사가 끝났어요. 예. 끝나면 어떻습니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라. 기소권이 없으니까. 예.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내면 되는 거지. 여기서도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중간에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니네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도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저거를 이유로 들고 그러니까 그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2항이야. 2항. 아, 정확히 2항인가? 2항.
이항은 먼저 이제 이항을 좀 보세요. 이항이죠. 예, 장로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법 판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저 이항을 듭니다. 이항 가지고. 그러니까 송부받았다. 검사는 네가 추가 수사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서. 네. 그러니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 이게. 통보해라. 그러니까 뭐 연장해서 수사하고 모곤이나 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바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장 전담 판사의 그 논리를 제가 듣고 다시 한번 조문을 검토해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26조 1항을 보더라도 수사처 검사는 앞에 땡땡땡으로 제가 생략했지만 증거 서류와 증거물을 저긴 수사가 끝났을 때란 뜻이에요. 그렇지. 마쳤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라라고 이게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 등을 해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면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건 1항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1항에 의하면 안 되네. 2항은 검사가 수사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뜻이죠. 예. 그런 의미 되잖아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저 제목을 보시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위법이고 검찰의 연장 청구도 위법이다. 위법이다. 예. 정말 불법의 산을 이루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분명 법원에서 좀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탄핵을 뭐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탄핵이 100이 하나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저거 다 물 건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들이요. 나중에 물론 처벌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핵을 당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원대 복귀한 다음에 여유 있게 이 문제가 다퉈지면 좋겠는데, 좋죠. 예, 하여튼 좀 분명히 저도 자신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